일부 영상에서 숙식 교환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했지? 못 본 사람들은 먼저 지난 영상부터 보고 오기를 추천할게. 그럼 오늘은 워크 익스체인지 사이트들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이런 플랫폼들 간의 차이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 먼저 셋 중 제일 오래된 플랫폼인 우프는 70년대부터 시작한 국제 유기농 농장 기구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농업만 있고 그 중에서도 유기농으로 운영되어야만 호스트가 등록을 할 수 있어. 도시 호스텔 같은 일은 없다는 거지. 우프를 총괄하는 사이트인 우프넷으로 들어가면 National Woof Coordination과 Woof Independence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어. woofindependence.org로 가면 연 회원비 20파운드에 우퍼로 등록을 할 수가 있고 Woof Independence에 속한 여러 국가의 호스트들한테 컨택을 할 수가 있지. 친구나 커플 같은 경우 2명을 한 계정으로 등록 가능하고 회원비는 30파운드야. 그리고 National Woof Coordination은 뭐냐면 자기 국가를 따로 운영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회원비도 국가별로 다르고 호스트 정보도 그 해당 나라의 독립적인 사이트로 찾아가서 등록해야지만 볼 수 있어. 호주, 태국, 미국, 캐나다, 칠레, 한국, 중국, 일본, 영국, 스웨덴 등의 나라가 이렇게 따로 하는데 북유럽 몇몇 국가 빼곤 대체적으로 회원비가 Woof Independence보다 더 비싸. 예를 들면 호주 같은 경우는 연회비가 싱글 계정일 때 70 호주 달러야. 그리고 사기업 플랫폼인 Workaway와 HelpX 이렇게 두 개의 대표적인 사이트가 있는데 이 둘은 거의 차이가 없고 경쟁사라고 보면 돼. 국가들도 독립되는 것 없이 한 사이트 안에서 편리하게 다 볼 수 있고 돈을 안 내도 호스트 검색을 할 수 있어. 하지만 연락을 하려면 회원비를 내야지. 현재는 Workaway가 많이 성장해서 등록된 호스트가 4만 1000건이 넘어가고 싱글 회원비가 1년에 39유로, 커플인 경우는 49유로야. HelpX는 호스트 수는 조금 더 적지만 싱글 계정이던 커플 계정이던 2년에 20유로로 거의 반값이야. 특히 호주와 뉴질랜드의 호스트 수가 많아서 이 두 국가로 여행하는 경우면 HelpX만 이용해도 충분할 거야. 우프에 비교했을 때 차이점은 이 두 사이트는 사기업이다 보니 유기농 농장에만 제한된 게 아니라 아무 농장과 비농업 계열의 호스트를 다 등록시켜줘. 그래서 찾을 수 있는 일의 종류가 좀 더 다채롭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필터링해서 호스트를 검색할 수도 있어. 그럼 본격적으로 사용 방법을 알려줄게. 본인의 프로파일을 완성하는 게 첫 단계인데 개인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건 굳이 말할 필요 없겠지. 중요한 부분은 자기소개와 일 경험을 작성하는 란이야. 여기서 어떻게 썼는지에 따라 본인의 영어 레벨이 호스트한테 대략 파악이 되겠지. 그리고 내가 가진 스킬이 뭐가 있냐를 기입하게 돼 있어. 기술 당연히 중요하지. 일 시키는 입장에선 고려해야 할 부분이니까. 업무가 운전을 필요로 하는 곳은 운전을 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농기구를 다룰 줄 아는 것도 꽤 유용해. 건설 관련 기술, 특히 목수 쪽 기술이 있으면 많은 곳에서 환영을 해. 자신이 이런 기술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신에 대해 솔직히 작성을 해. 어차피 1년 일할 직장에 면접 보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호스트를 찾으면 돼. 똑똑하고 경험 많은 호스트는 누가 오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가정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걸 잘 이해하고 있어. 농장님이 처음이다. 그럼 처음 간 곳에서 경험을 쌓으면 되지. 그렇게 자신의 프로파일에 레퍼런스를 하나씩 만들어 가면 점점 내가 원하는 데서 일할 폭이 넓어지고. 먼저 자기가 일하고 싶은 국가를 선택하면 그 국가에서 등록한 호스트들의 리스트가 나와. 호스트의 프로파일을 보면 자기 집에선 어떤 일들을 하고 언제부터 몇 명 받는다 이런 식인데 현재 일할 사람을 필요로 하는지 안 하는지 필요하다면 언제부터인지 명확히 게시한 호스트가 있고 그렇지 않은 호스트도 많아. 그 중에 마음에 드는 호스트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너희 집에서 일하고 싶다. 언제 가능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서로 합의하면 그 합의한 기간 동안 호스트는 여행자의 숙박처를 제공하고 음식은 경우에 따라 달라. 슈퍼마켓으로 갈 수 있는 곳 같은 경우엔 음식을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케이스가 꽤 있어. 호스트의 페이지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리뷰 혹은 피드백란이 있는데 이게 중요해. 여기서 일했던 사람들이 그 집에서의 경험 후기를 남기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별이나 평점은 판단하는데 거의 도움이 안 되고
리뷰에 뭐라고 썼는지 내용을 읽어봐야 파악이 돼. 실제로 일을 몇 시간 하는지, 휴무일은 있는지, 음식은 몇 끼를 주는지, 아니면 식대로 대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좋아. 그 다음 순위는 뭐 와이파이는 쓸 수 있는지, 인터넷이 아예 없거나 인터넷 데이터량이 제한된 데도 많거든. 리뷰로도 잘 파악이 안 되면 호스트한테 메시지로 알고 싶은 것들을 미리 물어봐서 확실히 해도 그게 번거롭더라도 모르고 가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거든. 만약 나는 영어가 짧아서 걱정된다 하는 사람은 영어가 되는 친구 한 명과 친구 계정을 만들어서 2명 받아주는 곳으로 가면 조금 더 안정적이겠지. 나 혼자다 그러면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시도해보길 추천해. 프랑스같이 영어 못하는 애들 많은 국가에서도 영어권 국가로 혼자 와서 하거든. 진짜 영어 못하는데 영어 배우려고 일부러 이런 일 하는 애들도 있어. 내가 워크 익스체인지를 여러 군데서 해보면 생각하게 된 게 있어. 왜 전부 숙박 교환하는 애들의 주류가 서유럽 애들 뿐이고 한국 애들은 이 플랫폼을 안 쓸까? 보면 제일 비중이 큰 국가가 프랑스, 독일, 그 다음 몇몇 유럽 국가, 그 다음은 비유럽권 중에 영어권 국가, 그 다음 남미와 중국에서 조금 와. 내 생각엔 한국인이 적은 이유는 소심하거나 편리주의에 빠져있거나 돈 욕심 때문이거나 해외여행에 대한 허영심이 많아서 그런 것 같다. 근데 한국 출신이 하면 좋은 점이 있어. 1. 평판 때문에 일단 환영받고 시작해. 일을 근면성실하게 한다, 깨끗하다, 청소 정리 정도는 잘한다, 뭐 이런 거지. 꼭 농장, 공장, 건설일 아니어도 육체를 사용하는 직종을 한국에서 경험해본 사람에겐 대체로 별로 안 힘들게 느껴질 거야. 그래도 농장 일이라는 게 원래 힘들어서 바쁘고 빡센 농장 가면 결코 만만하지가 않아. 반면에 내가 본 프랑스 출신 20대 애들은 반 이상이 게으르고 지저분하고 거만해. 그래서 이미 현지 호스트들에게 평판이 안 좋게 퍼졌어. 이런 식으로 국가 이미지가 망가지는 거지. 2. 영어 연습하고 싶은 사람은 한국 사람들이 없어서 좋다. 중국, 프랑스 애들끼리 모이면 자기들끼리 중국어 불어만 써. 제발 그룹에 의존한 습관 좀 버리고 독립적으로 행동하자. 국가 평판 안 좋아지면 다른 개인한테도 피해니까. 3. 비주류 여행. 워킹 홀리데이 없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차별성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어. 특히 한국 사람 중에서. 결론. 이 워크 익스체인지는 소개 영상 일부에 언급했듯이 느리고 길게 최소 3달 이상 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좋을 수 있는 방법이야. 한 달 깔짝 여행하고 한 달 살기 했다는 사람들은 아마 나와는 살고 있는 시간의 밀도가 다른 존재들이겠지? 가까이 오지 마. 무서우니까. 그리고 사람에 따라 호불호가 상당히 많이 갈리는 방법이야. 불쾌한 경험을 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작지 않기 때문에 한두 번 해보고 다시는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비소비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살면서 돈벌이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한 사람들은 여행 기간의 대부분을 워크 익스체인지로 보내면서 하기도 해. 개인적으로 난 여행 중에 숙식 교환으로 지내는 기간의 비중이 25% 정도 되고 다른 여행 방식을 섞어서 하는 편이야. 내가 지금까지 4개의 다른 국가에서 총 20군데 정도에서 일을 해봤는데 한 75%는 괜찮은 경험이야. 이 정도 해보니까 이제 할 만큼 해봤다 싶어서 1년 전부터 숙식 교환 일은 더 이상 안 하고 있어. 아무튼 워크 익스체인지가 한국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생소하거나 별 흥미를 못 끄는 것 같은데 그래도 분명 이러한 경험을 해보고 싶어하는 비주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정보 공유용 영상으로 만들어 봤어. 이런 정보 전달용 영상이 확실히 다른 종류 영상보다 만들기 힘드네. 여기까지 봐온 신사숙녀 친구들은 멋쟁이들일 거야. 봐줘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좀 더 개인적이고 소통하는 스타일의 영상으로 돌아올 듯해. 나도 인생 평탄치 않아서 썰도 많고 결코 평범하지 않은 캐릭터라 구독하고 지켜보다 보면 감동과 골때림 많이 받을걸?